안녕하세요. 잔이에요. 띵동! 잔이의 Q&A 시간. 네, 여러분. LH 청년 전세 임대와 관련돼서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달려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이 세 가지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LH 청년 전세 임대는 청년 측, 즉 대학생이랑 취업준비생, 만 19세에서 39세 미만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전세 체결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보증금은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이고요. 전세 금액에 대한 이자는 1에서 2% 정도로 저렴하게 제공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 전세 임대주택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동네에 집을 알아볼 수 있고요. 계약 시기도 좀 자유로운 편이라 8개월 이내에만 내가 집을 구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LH 전세 임대 가능한 주택을 찾기가 조금 어렵고 직접 본인이 발로 손으로 뛰면서 전세 그 발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로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재임대한 방식이에요. 즉 집주인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죠. 입주 자격은 청년 전세 임대랑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 몇 천만 원 정도인 경우도 있고요. 시중 전세 금액의 40에서 50% 정도를 월세로 내면 됩니다. 현재는 청약 매입 임대주택을 수시로 모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원 공고가 뜨면 직접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약을 해야 하고 추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 임대주택처럼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비 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청약 매입 임대주택의 장점은 LH가 직접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보수, 재건축된 주택에 대해서 바로 입주를 할 수 있고요. 거주 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둘의 큰 차이점은 청년 전세 임대는 본인이 직접 집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집을 구하고 싶다 하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보유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지정된 집 리스트 안에서 제가 집을 선택해서 청약 신청을 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금액 차이와 매달 나가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 청년 전세 임대주택보다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2019년부터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만 19세에서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이어야 하고요. 월 평균이 중위소득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순위별로 기준이 다 달라서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을 한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당첨이 되어야만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학교 주변에 있거나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많아서 인기가 좀 많고요.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이 옵션으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60만 원 정도이고요. 월 임대료는 35만 원 이내로 주변 시세보다 40% 정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1인실 외에도 2인실로 들어가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 아무래도 기숙사형이다 보니 약간의 규칙이나 제약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LH 청년 전세 임대 제도를 살펴보면 거주 인원이 1인에서 3인 거주이던데 같이 사는 사람이 친구가 아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도 가능한지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형제자매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2인이나 3인으로 거주를 하면 지원 금액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둘 다 모두 청년 전세 임대주택 공고에 당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싶은 경우는 청년 전세 임대 말고 다른 유형을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 전세 임대 같은 경우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미만이라는 나이의 제한이 있죠. 그리고 부모 소득도 자격 기준에 해당하잖아요. 청년 전세 임대 외에도 한부모나 저소득 다자녀
같은 주거 취약계층 세대에게 지원해주는 영구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LH는 1인 거주로 신청을 하며 2인이나 3인이 동시에 거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재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월세를 준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어기고 같이 동거를 할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재계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청한 인원에 맞게 사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LH 주택 공고나 LH 청년센터에 들어가셔서 자주 변동되는 정보들을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LH 전세 매물을 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정말 막막했어요. 어린 나이에 어른 없이 혼자 집을 구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기간 내에 집을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 정말 컸거든요. 비록 지금도 집을 구할 때 그런 걱정이 있어서 얼마 전에는 혼자 매물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혼자 질질 짜기도 했어요. 다행히 그때 모자를 쓰고 있어서 아무도 보진 않았지만 여전히 제게는 집을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운 과정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잔이가 지금 현재 집을 구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집을 구했는지 여러분들의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 서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집을 구하는 방법 만나러 가겠습니다. 집을 보러 다닐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선택한 방식은 먼저 손품을 팔아보는 방식인데요. 손품을 판다는 말은 직접 발로 다니면서 부동산을 보기 전에 웹사이트나 모바일을 통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지역에 어떤 집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는 것, 그리고 더 운이 좋으면 제가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과정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품을 팔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청년주택정보 카페입니다. 이 청년주택정보 카페에는 LH 외에도 다양한 주거정책에 대한 정보가 올라가는 카페예요. 여기 보시면 청년주택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공고문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매물을 내놓는 것을 지역별로 나누어 놨고요. 집을 구합니다라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과 금액 등을 글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거나 가계약을 걸었을 때 사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글로 올리고 청년들이 함께 약간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댓글, 그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H에서 가장 유명한 청년주택 정보 카페예요. 그래서 LH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은 꼭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전세임대 포털인데요. 전세임대 포털이 좋은 점이 온라인으로 권리 분석을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전세임대주택 찾기라는 걸 통해서 조건 검색을 하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집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주택 유형이라든지 임대 유형, 가격대, 공급 영적, 방수 등을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사이트는 부동산 R114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부동산에서 내어놓은 집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매물에 들어가서 내가 필터링 해놓는 거에 따라서 집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상세 검색을 통해서 가격이나 월세, 면적, 방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집이 안 구해진다, 내가 너무 시간이 없다 싶을 때는 매물 의뢰에 들어가서 집 구하기라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집을 구하고 싶은지, 이사 날짜는 언제인지, 희망 조건이 무엇인지를 적고 여기에 등록해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해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컴퓨터로 볼 수 없거나 또 시간이 별로 없어서 효율적으로 집을 구하고 싶을 때 저는 모바일 앱을 활용을 해서 집을 많이 봤어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에 이 앱을 틈틈이 활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앱을 보면서 제가 가고자 하는 동네의 평균적인 전세 시세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면 이 동네에는 어림도 없겠구나. 좀 더 빌라나 연립주택이 많은 동네로 이동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사용한 어플은 총 2가지인데요. 다방과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라는 어플이에요. 먼저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라는 어플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서 필터를 설정해서 볼 수 있는데요. 방 종류와 건물 형태, 매물 종류, 그리고 보증금, 월세금, 방 개수, 층수, 평수나 추가 옵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옵션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매물들이 나와요. 그러면 매물들을 살펴보고 이 집이 좀 마음에 든다면 직접 전화 문의를 하거나 문자 문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전화 문의를 할 때는 혹시 LH 매물이 가능한 집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으로는 다방이라는 어플인데요. 다방이라는 어플에 들어가서 함께 볼게요. 다방이라는 어플에 들어가면 여기 지도에 똑같이 필터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방 종류, 거래 유형, 가격, 보증금을 이렇게 무한대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비, 방 크기, 그리고 층수, 방 구조 이렇게 있고 다방이 좀 특이한 점이 사용 승인일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용 승인일을 통해서 이 집이 신축인지 구축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외에 추가 필터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지역마다 방이 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동네에 들어가서 방을 보면 이렇게 상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떠요. 그럼 이 방이 만약에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기서 간편 문의가 있고 전화 문의가 있어요. 전화 문의를 통해서 혹시 이 집 LH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문자로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혹 LH는 안 되는데 한번 집주인에게 물어볼게요 라는 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은 꼭 놓치지 말고 한번 집주인을 통해서 다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발품은 직접 발로 뛰면서 제가 집을 구하러 다니는 방법을 말해요. 근데 모두 다 뛰어다니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방문하기 전에 일일이 인터넷으로 전화할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네이버에 제가 가고자 하는 역 이름과 가까운 역 이름과 부동산을 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지도를 누르면 그 해당 주변의 부동산이 쫙 떠요. 여기서 하나하나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LH 청년전세 매물인데 있을까요? 없어요. 이러시는 분도 있지만 있다는 부동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꼭 연락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방법으로 총 2번 정도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할 점과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깡통 전세와 허위 매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깡통 전세는 매매 금액보다 전세 금액이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변 시세를 살펴보고 지나치게 이 집만 전세 금액이 높으면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또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직접 집을 보러 가면 제가 본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부동산을 방문하기 전에 집을 방문한 잔이인데 혹시 내가 보려고 하는 집이 이 집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혹시 깡통 전세나 허위 매물을 발견을 했을 때는 내가 사용하는 앱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꿀팁을 설명을 해드리면 시간이 날 때마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수시로 들어가 보는 것이에요. 매일 똑같은 집이 있는 것 같지만 가끔 반짝하고 좋은 집이 올라오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부동산을 만나는 건데요. 이거는 솔직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지역마다 지역 특성상 LH 매물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많은 동네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부동산 중에 꼭 LH 전세 매물을 많이 취급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 부동산을 하나 뚫면은 LH 가능한 전셋집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후루룩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을 뚫는 방법도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손품을 파는 방법과 발품을 팔기 전 필요한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좋은 정보가 되었을까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발품과 손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제가 LH를 구하는 과정과 집을 구할 때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닝에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도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자니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말 안 하셔도 아시죠? 여러분들 자니의 힘이 되는 말, 바로 조떼꾸알! 여러분, 그럼 또 다른 자니로 만나요. 안녕!